어르신들 요즘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는데요. 시장 초입에서 파 한 단 사고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턱하고 무거워지면서 숨이 찬 적. 예전엔 두세 시간도 걷더니 걸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편의점 앞 의자만 봐도 앉고 싶어지고 장바구니 들 힘도 없어 잠깐만 앉아야지 하며 허벅지를 쓸어내리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선생님, 심장 때문인가요? 폐가 안 좋아진 걸까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심장도 폐도 큰 문제 없이 멀쩡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신 한 가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죠. 허벅지 근육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얼굴 주름도 있지만요. 사실은 다리입니다. 다리가 먼저 늙습니다. 근육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육의 이야기고 그 근육을 다시 10년 전처럼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요.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힘겨워 보입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전에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겨우 앉으시는 모습. 일어날 때도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이런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이 딱 똑같습니다. 나는 밥은 잘 먹어.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 숨이 쉽게 차. 예전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심장 때문도 아니고 폐 때문도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곳의 근육부터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근육은 그냥 가만히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를 만들고 움직임을 지탱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멈추듯 근육이 빠지면 몸이 멈춥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면 걷기 힘들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죠. 제가 도와드렸던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혈압 정상, 혈당도 좋고 심장 초음파도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러 나가면 10분도 못 걸어서 의자 찾고 친구분들과 산책하면 늘 중간에 뒤처져서 본인이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20%나 부족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매일 밥 잘 먹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러죠? 이렇게요. 근육이 줄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냥 중심이 흔들리기만 해도 툭 쓰러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넘어지면 골절이 됩니다. 골절이 되면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침대에서 오래 지내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죠. 이렇게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면역이 뚝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상처도 낫는데 시간이 두세 배 걸립니다. 셋째로 피로가 심해집니다. 밥은 먹었는데도 몸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 뭔가 자꾸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게 단백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피로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다리가 무거우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고, 사람을 덜 만나면 우울감도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께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어이쿠 하고 힘이 들어가나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나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챙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기 많이 드시면 되지 않냐, 계란 먹으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위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도 줄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고기 같은 질긴 단백질은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배만 부르고 근육으로는 거의 안 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살 아주머니였는데요. 이분은 건강한 줄 알고 매일 삼겹살을 드셨어요. 내가 단백질 부족할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계속 약해지고 만성 피로까지 겹치니까 결국 병원에 오셨죠. 검사를 해보니 드셨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위에서 오래 머물다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긴 먹었는데 내 몸으로 흡수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몸속의 실제 근육으로 얼마나 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근육은행 계좌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근육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잔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만 계속되고 입금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쉽죠. 거기서 문제는 단백질을 먹으면 입금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근육 통장에 진짜로 입금되는 단백질만 골라서 알려드리는 것, 단백질 음식 들어가기 전에요. 좋은 단백질이 뭔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오래 씹거나 위에 오래 머무르는 음식은 우리 어르신들께는 부담입니다. 둘째, 근육뿐만 아니라 뼈, 혈관, 면역을 같이 챙겨주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만 챙겼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혈관이 뚫려 있어야 하고 근육을 만들 땐 면역과 회복이 뒤에서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칼슘, 아연, 오메가3, 항산화 성분 등이 함께 들어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일회성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몇 달, 몇 년 이어져야 진짜 근육이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음식들입니다. 좋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좋은 단백질은 입이 아니라 다리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먹고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 그게 진짜 단백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삼총사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 집에 이미 있으실 수도 있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국물 맛내려고만 쓰는 바로 그 바다 음식이에요. 그게 바로 멸치와 건새우입니다. 저는 이 둘을 묶어서 바다 단백질 세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멸치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건새우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무엇보다 칼슘과 아연까지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 그리고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겨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국물 맛만 내고 버려요. 국 끓이고 건더기는 그냥 싱크대에 버리시죠. 정말 아까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건더기 하나하나가 근육과 뼈의 재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살 할아버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거의 못 오르시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은 속도로 걷다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리 힘이 빠져서 한 번씩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3달 정도 식단에 멸치와 건새우를 꾸준히 넣으셨습니다. 국 끓일 때 한 줌, 볶음 나물 무칠 때 한 스푼, 밥 지을 때도 잡곡처럼 넣어서 드셨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바꾸셨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흔들리고 걸음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어요. 선생님, 저 이제는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멸치와 건새우의 진짜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어야 하는 질긴 음식이 아니잖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믹서에 갈아서 가루처럼 만들어 반찬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또 기름기가 거의 없어서 위 부담이 적고 아주 작은 양으로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한 줌만 먹어도 단백질 보충이 정말 알차게 됩니다. 마트에서도 한 봉지만 사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이에요. 여러분, 멸치와 건새우는 반찬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동안 버리셨던 국물 건더기, 이제는 꼭 드세요. 이제 두 번째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질이 번거롭고 가시 발라내는 게 귀찮아서 잘 안 드시죠. 특히 치아가 약해지면 더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씹지 않고 먹는 생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생선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통조림은 예외입니다. 이건 정말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뼈 때문입니다. 통조림은 고압으로 찌기 때문에 딱딱했던 생선뼈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씹어 삼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뼈 속에 칼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골다공증 걱정 있으신 분들께는 진짜 보약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은 기억력이 자꾸 깜빡거린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식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어 통조림 김치찌개를 주에 2번만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은지와 함께 푹 끓이면 국물도 맛있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죠. 2달 뒤에 다시 내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산책을 1시간 해도 다리가 덜 풀려요. 그리고 집사람이 제가 말이 또렷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사실 생선 통조림은 손질 필요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흡수가 잘 되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통조림 자체가 조금 짤 수 있어서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를 넣어 끓일 때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니 뼈까지 꼭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다 단백질도 좋고 생선 통조림도 좋지만요.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는 이 단백질이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두부입니다. 저는 이 둘을 묶어서 혈관 단백질 세트라고 부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혈관이라는 길을 지나야 하는데 이 길이 클로그드 업 되어 있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은 이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근력뿐만 아니라 혈압, 혈액순환, 피로회복 속도도 좋아집니다. 두부는 또 어떤가요? 부드럽고 속부담이 적고 단백질 흡수율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만 먹으면 체하고 탈이 나는 분들께는 두부가 단백질 공급의 핵심입니다. 검은 콩과 두부의 조합은요, 근육뿐 아니라 혈관까지 동시에 챙기는 아주 영리한 식단입니다. 실제로 60살 아주머니 한 분은 고기를 먹으면 늘 체해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콩밥과 두부 반찬을 챙겨 드셨죠. 2달 정도가 지나니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몸으로 느껴지신다고요. 그만큼 검은 콩과 두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맞는 조합입니다. 먹기 쉬운 방법도 간단해요. 검은 콩은 푹 삶아서 밥에 한 줌 넣어 드시면 됩니다. 치아가 안 좋으시면 믹서로 갈아서 검은 콩 가루로 만들어 우유에 타 드시면 좋고요. 두부는 짜지 않게 조리해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콩밥 드시다가 가스 차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꼭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특별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근육을 보호하는 소방수예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이 풍부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이나 찌개, 나물 무침, 볶음 반찬 어디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갈만 넣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꽤 올라갑니다. 고소한 풍미도 더해지니 음식이 훨씬 맛있어지고요. 이 음식들끼리 궁합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단백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3배씩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멸치와 건새우는 말린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표고버섯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고등어 통조림은 묵은지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과 유산균이 만나서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요, 현미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구성 자체가 더 완벽해집니다. 콩에 없는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줘서 완전 단백질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좋은 음식이라도 짜게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두부에 시금치 같이 드시는 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0일 근육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즉 멸치와 건새우, 생선 통조림, 검은 콩 두부 세트, 들깨가루 중에서 하루에 딱 하나만 밥상에 올려보세요. 월요일은 멸치볶음, 화요일은 고등어 통조림 김치찌개, 수요일은 콩밥과 두부, 목요일은 들깨가루 나물,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지 않고 계단 2~3칸이 덜 힘들어지고요. 한 달이 지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힘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 되찾는 걸 옆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30일 도전합니다 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의 다리 힘,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